안녕하세요. 명순의 요소입니다. 아침에 올렸던 파일이 중간에서 끊겼기 때문에 다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소화란 무엇인가, 그리고 장내 미생물을 통한 영양 흡수의 원리, 이런저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유튜브나 건강 프로그램을 보면은 수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섭생에 대해서 이것 먹어라, 저것 먹어라, 이렇게 먹어라, 저렇게 먹어라. 나는 이렇게 먹고 병이 나았다. 그런 다양한 섭생 방식들이 있습니다. 저탄 고지, 고탄 저지, 그리고 밥 따로 물 따로, 볶음국식, 생식, 자연식, 자연식물식, 과일식, 이런 다양한 섭생법들이 있죠. 자, 섭생법을 떠나서 이 변을 보면 항상 틀립니다. 소화력이 좋은 사람도 때에 따라서는 변이 안 좋고 화장지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나오기도 하고, 또 장이 안 좋은 사람도 어떤 때는 좀 괜찮고 어떤 때는 설사변을 보기도 하죠. 근데 대체로 장이 안 좋은 사람일수록 항상 변이 안 좋죠. 그러면은 먼저 소화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를 해야 어떻게 먹어야 변이 좋아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소화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소화라는 단어 자체가 한자로 다른 물질이 드는 것입니다. 다른 물질, 본성을 잃어버리고 다른 물질이 드는 것을 우리가 화학적인 변화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쌀을 곱게 갈아 놓으면은 그건 물리적인 변화입니다. 원래의 성질이 그대로 남아있죠. 화학적 분해라는 것은 효소에 의해서 생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전혀 다른 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화라는 것은 이 화학적인 반응으로 분해되는 것입니다. 똥분자, 우리가 분뇨하죠. 이 분뇨할 때 이 똥분자를 한자로 어떻게 쓰는 거니? 쌀미에 다를 이자입니다. 쌀이 다르게 변한 게 똥이다, 이런 뜻이죠. 한자는 참 오묘하죠. 똥이란 쌀이, 밥이 전혀 다른 물질로 변한 것이다. 이게 똥이다. 자, 우리가 어떤 음식을 씹어서 먹으면 항문에 나올 때는 전혀 다른 물질이 되어 있습니다. 형체가 사라지고, 마치 소화가 잘 된 변은 곱게 갈아엎은 그런 진흙으로 곱게 빚은 변처럼 건더기가 안 보이고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입으로 믹서기로 갈아 먹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나오죠. 제가 예전에 감 같은 거, 이런 오렌지 같은 것을 먹고 나서 관장을 해보면 입에서 씹은 형태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 생각에는 위장과 소장에서 그것을 소화시켜서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이런 섬유소 같은 섬유질 성분의 과일이나 채소는 위장과 소장에서 전혀 분해되지 못하고 그대로 대장까지 내려와서 대장에 사는 미생물이 그걸 먹어치웁니다. 분해합니다. 발효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변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소화는
우리가 영양을 얻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으로 얻습니다. 한 군데는 상부에서 위장과 소장에서 소화효소에 의해서 내 몸에서 분비되는, 즉 췌장이나 간에서 분비되는 이 소화효소가 음식을 삭힙니다. 즉 녹여버립니다. 음식은 녹아야, 물이 돼야 그 속에 있는 영양이 풀어지면서 최소 분자로 쪼개지면서 내 몸에 흡수가 됩니다. 복합당인 당질은, 탄수화물은 포도당이나 단순당이 돼야 흡수가 되고,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라는 최소 단위가 되어야 내 몸에 흡수가 됩니다. 자, 영양을 얻는 방법은 내 몸에서 분비하는 효소가, 소화효소가 직접 분해해서 그 영양을 얻는다. 그게 고기와 탄수화물 음식입니다. 고기와 탄수화물 음식은 내 소화효소로 직접 쪼갭니다. 자, 그 위에 아까 말한 과일 같은 거, 시래기, 말린 나물, 상추, 이런 섬유소 음식, 버섯, 미역, 해조류, 이런 거 다 섬유소입니다. 콩나물, 심지어 곡물의 껍질, 우리가 통곡식이라고 하죠. 현미, 외피, 미강, 이런 것도 전부 다 섬유소입니다. 그러니까 고기와 탄수화물을 빼면 다 섬유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름만 우리가 야채니 과일이니 버섯 이렇게 나눠서 부를 뿐입니다. 이 섬유소들은 전부 다 대장에서 소화됩니다. 누가 소화시키냐? 장내 미생물이 소화시킵니다. 뇌가 뽕을 먹어주듯이 분해해주기 때문에 미생물이 변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장에서 섬유소만 분해되느냐, 발효되느냐? 아닙니다. 바로 탄수화물. 자, 우리가 쌀밥을 먹었다, 고구마를 먹었다, 옥수수를 먹었다, 현미밥을 먹었다. 이 복합당은 내 소화효소에 의해서 절반 정도는 쪼개져서 내 몸에 직접 흡수되고, 분해되지 않은 복합당은 대장까지 내려와서 장내 미생물의 좋은 먹이가 됩니다. 정리해보자면 고기는 내 소화효소로, 섬유소는 대장에 사는 미생물이, 탄수화물, 복합당은 내 소화효소와 장내 미생물이 양쪽에서 소화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양쪽에서 분해된다, 탄수화물은. 이해하셨죠? 그런데 우리 장에 사는 미생물 중에는 탄수화물을 좋아하는 종이 월등히 많습니다. 섬유수를 좋아하는 종은 적고요. 그래서 섬유질을 많이 먹게 되면 변이 다 나빠집니다. 그런데 건강식을 하는 사람일수록 흰쌀밥을 많이 먹는 것보다는 뒤돌아보면 적게 먹고 섬유질 반찬을 많이 먹습니다. 왠지 채소는 몸을 건강해 주고 피를 깨끗이 해줄 것 같은 음식이고, 고기도 안 먹고 당질이 무서워서 탄수화물 음식도 적게 먹다 보면 이 섬유소를 많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변이 나빠지는 것입니다. 진짜 장이 안 좋은 사람은 고스란 흰 쌀밥만 먹는 게 가장 변이 좋습니다. 그래서 환자한테는 흰죽에 간장만 먹이는 것입니다. 자, 현미밥은 그 외피인 미강이 대장에서 발효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현미밥에다가 과한 섬유질까지 먹게 되면 더 변이 나빠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걸리 담을 때 현미로 안 담는 이유는 발효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백미가 그래서 제일 쉽습니다. 막걸리 담을 때도 백미를 담고, 우리 대장에 사는 미생물도 백미가 제일 쉬운 먹입니다.
같은 당질이지만 보리나 밀, 현미 이런 것보다 제일 쉬운 탄수화물이 바로 백미입니다. 근데 우리는 백미는 무조건 혈당만 올리고 영양이 없다 이렇게만 매도하죠. 하지만 장내 미생물의 좋은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유익균을 좋게 만듭니다. 백미밥. 좋은 점도 큰 장점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소화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소화할 수 없어 또는 감당할 수 없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소화시킬 수 없다고 그러죠. 자, 소화가 어렵다는 것은 분해가 어렵다는 뜻이고 내 소화기가 불편하다는 뜻입니다. 소화가 쉬운 음식을 먹으면 내 소화기가 편하죠. 생 고구마나 생 밤을 먹으면 내 소화기가 불편합니다. 소화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쪄서 먹으면 위가 편하고 소화가 잘 됩니다. 소화가 잘 편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소화는 생각하지 않고 분석적으로 영양이 많다고 또는 무슨 항암 성분이 많다고 그리고 살아있는 영양이 있다고 센 것을 먹습니다. 소화력은 다 천차만별이죠. 어떤 사람은 사과 한쪽을 먹어도 속이 쓰리고 불편하지만 어떤 사람은 사과 서너 개를 먹어도 괜찮죠. 자, 이렇게 소화력은 다 천차만별입니다. 자, 그러면은 소화기를 고치고 변을 좋게 만들려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소화가 쉬운 것들을 위주로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소화기가 안 좋은데도 현미밥을 먹고 생채소를 먹고 심지어 생현미까지 먹습니다. 그러면서 더욱 소화기는 약화시킵니다. 우리 소화기는 내 소화기에 불편한 음식들을 계속 먹게 되면 더욱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위장약을 상시 먹는 사람들은 점점 그 위기능을 떨어뜨리고 몸에 독만 쌓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감당이 안 되면 최대한 가지수를 줄이고 부드럽게 해서 먹어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위가 너무 안 좋고 어떤 사람은 위는 좀 괜찮은데 항상 변이 설사변이나 변비 또는 변비와 설사를 오고 가고 하면서 불편하고 또 어떤 사람은 위도 나쁘고 장도 나쁘고 이렇게 사람마다 다 틀리죠. 자, 그러면은 위에 편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즉 소화가 쉬운 음식을 먼저 먹어야 되겠죠. 그리고 대장에서도 발효가 쉬운 음식을 먹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소화나 발효나 똑같은 효소에 의한 분해입니다. 미생물도 음식을 분해하기 위해서 효소를 분비하죠. 자, 그러면은 대장에서 발효가 쉬워서 분해가 쉬운 음식은 변을 볼 때 좀 쾌변을 만듭니다. 분해가 어려운 것들은 설사변이나 또는 변비 또는 풀어지는 변을 만들어 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죠. 자, 그러면 장내 미생물은 어떻게 먹어야 어떤 음식을 먹어줄 때 가장 쉽게 발효를 시킬까? 발효가 쉽다는 뜻은 쉽게 먹을 수 있으면 폭발적으로 증식을 한다는 뜻입니다.
술독을, 막걸리 담은 술독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대장은 발효조입니다. 발효조. 즉 발효가 일어나는 공간이라는 뜻이죠. 막걸리 술독처럼. 막걸리 발효가 잘 일어나려면은 좋은 누룩과 잘 익힌 꼬두밥으로 막걸리를 담아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다 생쌀, 익힌 꼬두밥이 아닌 생쌀을 넣으면 발효가 될까요? 미생물이 어려운 음식이기 때문에 발효를 전혀 할 수가 없겠죠. 자, 이런 식으로 발효가 잘 되게 하려면은 여러 가지 발효가 쉬운 조건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먹입니다. 그런데 현미밥, 생채소, 콩, 견과류를 제가 드시지 말라는 이유의 첫 번째 이유가 대장에서 매우 발효가 어려운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자, 현미의 쌀룬은 콩, 견과류처럼 식물성 단백질과 지방입니다. 이런 것들은 상부에서, 위장과 소장에서, 소화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어려워서 그대로 대장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대장에서 이것들이 부패를 합니다. 왜냐? 대장에서는 탄수화물과 섬유소만을 쉽게 발효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콩이나 견과류를 먹으면 대장에서 부패가 일어나기 때문에 심한 악취가 나고 변이 풀어지고 컨디션이 나빠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장내 미생물은, 섬유소는 과일처럼 잘 익은 독성이 없고 부드러운 섬유소만 쉽게 발효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가공한, 삶아서 말린 나물이라든가 김치라든가 익힌 나물, 이런 것들만 쉽게 발효시켜줍니다. 그런데 발효 안 시킨, 즉 단순하게 찐 통밀이나 현미의 껍질, 즉 미강이죠. 이런 고분자 섬유소, 아주 분해가 어려운 고분자 섬유소, 그리고 생잎사귀, 또 살짝 데친 그런 잎사귀들, 예를 들면 브로콜리 같은 것들, 또 질긴 섬유소인 미역이라든가 생김, 이런 것들은 대장에서 발효가 어렵습니다. 즉 미생물의 어려운 먹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먹으면은, 물론 조금 먹으면 좀 낫겠지만 많이 먹게 되면 대장에서 더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현미밥, 생채소, 콩, 견과류 조합으로 많이 먹는 사람일수록 더 심한 악취나는 변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내가 장내 환경이 너무 나빠서 항상 툭하면 설사변을 보고 물음변을 본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이 음식을 더 철저히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단순하게 내 장내 미생물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정말 더 단순하게 먹었는데도 그런다. 그럼 더 단순하게 먹어야 됩니다. 자, 현미요소를 드신다든가 아니면 백미밥, 그리고 약간의 된장국이나 김치를 씻어서 푹 삶아버려 가지고 부드러운 것, 저는 깍두기가 한두 가지만. 근데 대장이 나쁜데도 섬유질 반찬을 많이 먹어버립니다. 시금치도 먹고 토마토도 먹고 양배추도 먹고, 과한 섬유질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왜 안 좋아지는가? 내가 안 좋아지는 이유는 내가 감당하지 못한 음식을 먹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3kg짜리 무게를 들지 못하면 2kg를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화가 먼저이기 때문에 영양에 집착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먹었는데 여전히 변이 물러진다. 그럼 더 단순하게 드시라고. 정말 아무것도 소화가 안 된다. 그러면 흰 쌀밥, 흰 죽에 간장만 드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대장에서 발효가 잘 일어날수록 위장 기능도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조금씩 더 음식의 종류나 양을 늘려가면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현미효소를 먹는데도 변이 안 좋아진다. 그런 분들은 내가 감당할 수 없게 지금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장내 발효력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딱 모범 답안처럼 이렇게 먹으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본인이 판단해서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고기나 뭐 가공식품이 나쁘다 이런 것은 누구나 다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건강식에는 현미밥, 생채소, 콩, 견과류, 채소, 야채는 무조건 좋은 것이다. 이런 맹목적인 믿음으로 그냥 내가 위장이 나빠도 또는 소화기가 대장이 나빠도 변이 나빠도 그냥 먹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죠. 제가 그만은 변이 안 좋아지는 분일수록 철저하게 현미밥, 생채소, 콩, 견과류를 끊으시고 탄수화물 양을 늘리시고 섬유질은 최대한 부드럽게 한두 가지만 드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기를 약간 곁들이는 게 변을 빨리 좋아지게 만듭니다. 제가 고기는 정말 아까 소화가 쉬운 음식들과 고기를 먹어보면 변이 나빠지지 않습니다. 변을 진짜 나쁘게 하는 것들은 대장에서 분해가 어려운 섬유질, 야채들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장내 미생물을 통한 영양 흡수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대장에서는 장내 미생물이 100조 마리, 또 어떤 사람은 700조 마리가 산다. 이 우리 장에 미생물이 사는 이유는 우리 건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거기에서 살고 있겠죠. 우리는 두 군데서 영향을 얻습니다. 내 소화효소가 직접 분해해서 그 음식의 영향을 직접 얻기도 하고 장내 미생물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서 영향을 얻죠. 즉 두 군데서 소화를 시킨다고 했으니까 두 군데서 영향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아까 섬유질과 탄수화물이 대장에서 발효되면서 그 영양이 분해되면서 내 몸에 흡수된 형태로 변합니다. 우리 대장은 이빨이 없죠. 그러면 쥐어짜서 영양을 얻는 게 아니고 단지 장이라는 것은 발효 공간입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대장에 모여서 장내 미생물이 분해, 소화, 먼저 장내 미생물이 소화시키면서 만들어내는, 즉 에너지 변환시켜 놓은 물질들만 내 장벽을 투과해서 흡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발효되지 못한 것들은 다 변으로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장내 발효가 중요한 이유도 발효된 것만이 내 영양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래기는 왠지 말라 비틀어져서 영양이 없어 보이고 생 상추, 샐러드 같이 생 채소에는 영양이 많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몸속에서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그 이유가 시래기나 말린 나무는 장내 미생물에 좋은 먹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좋은 먹이가 된다는 뜻은 유익균이 쉽게 먹어치우면서 크게 증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유익균이 많이 증식할수록 우리는 많은 영양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생잎사귀는 장내 미생물에 좋은 먹이가 못 되기 때문에 유익균을 증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래기보다 영양을 못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생채소에 들어있는 즙 속에는 약간의 살아있는 영양이 있겠죠. 자, 그것은 뿌리채소나 열매채소, 즉 당근이나 오이, 파프리카 이런 것들에 한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채소나 열매채소는 단맛이 납니다. 즉 독성이 없고 소화가 쉽습니다. 그래서 소화기가 건강한 사람은 뿌리채소나 열매채소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잎사귀는 그 속에 즙 자체도 적고 씁니다. 쓰다는 것은 독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화기를 불편하게 만들고 그 쓴 생화학 물질이 피 속에 스며들면 피를 독이 됩니다. 그래서 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잎사귀는 전혀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먹는다면 독성이 적은 외국인들이 샐러드로 먹는 양상추나 양배추 정도, 그리고 배추, 자, 이런 것들은 쓴맛이 없고 단맛이 나고 색깔이 푸르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소화기가 건강한 사람은 무방합니다. 좀 먹어도. 그렇지만 소화기가 안 좋은 사람은 이것조차 철저히 끊는 게 좋습니다. 장으로 다시 이야기가 돌아가서 우리 대장에서는 이렇게 부드러운 섬유소만 쉽게 발효된다. 자, 그런데 시래기를 먹어도 똑같은 생식이다.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하죠. 그게 무슨 말이냐? 시래기의 영양을 대장에서 직접 흡수하는 게 아니고 시래기는 단지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될 뿐입니다. 미생물이 시래기를 먹고 살아있는 미생물로 증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몸에 필요한 다양한 살아있는 영양물질을 합성해 줍니다. 즉 영양이라는 것은 발효 과정을 통해서 다 살아있는 영양으로 변해야만이 내 몸에 흡수가 됩니다. 즉 미생물이 효소를 만들고 비타민을 합성해내고 또 미네랄, 즉 무기칼슘 같은 거, 무기화된 다양한 미네랄을 다시 이온화 시켜줍니다. 즉 활성화 시켜준다는 뜻이죠. 물에 녹아있는 형태로. 그래서 장내 발효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장내 발효가 잘 될수록 영양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시래기 속 모든 영양이 발효 과정을 통해서 다 부활을 합니다. 살아있는 영양으로. 그래서 내 장은 시래기에 죽어있는 칼슘을 흡수하는 게 아니고 발효 과정을 통해서 살아나는 영양만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식이나 똑같은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소가 건초를 먹습니다. 겨울 내내. 그럼 소가 겨울 내내 건초를 먹었으니까 무기칼슘만 섭취가 됐습니까? 생식 교리에서 삶은 나물이나 시래기를 먹으면 무기칼슘이 흡수되어서 결석이 되고 관절에 쌓여서 관절염을 만든다고 뻥을 칩니다. 그러면 소가 건초만 먹으면 다 담석이 걸려야 될 것입니다. 소는 단지 풀을 씹어서 삼켜줄 뿐입니다. 그게 그 생풀이 됐든 말라 비틀어진 건초가 됐든. 그러면 장내 미생물이 그 풀을 먹이로 크게 증식하면서 그 소한테 필요한 모든 영양을 똑같이 만들어줍니다. 우리 장내 미생물도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시래기를 먹어도 그 시래기를 먹이로 크게 증식하면서
살아있는 영양들을 합성해 주는 것입니다. 즉 발효를 시키면 모든 음식이 생음식이 된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막걸리를 담을 때 익힌 꼬두밥과 익힌 누룩으로 담습니다. 자, 그러면 발효 과정에서 국물 속에는 증식한 살아있는 수천억 마리의 미생물과 그 미생물이 만들어낸 다양한 영양물질이 생깁니다. 다 살아있죠. 그래서 내가 막걸리를 먹으면 익힌 꼬두밥을 즉 화식을 한 게 아니고 살아있는 미생물과 미생물이 만든 영양을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발효가 다 된 음식을 생자를 붙여주는 겁니다. 생 막걸리, 생 된장, 생 청국장. 자, 그러니까 현미누룩 효소도 익힌 현미밥으로 담았지만 생 음식인 것입니다. 수천억 마리의 살아있는 미생물과 그 미생물이 만들어낸 즉 곧바로 흡수가 되는 형태의 살아있는 영양 이런 것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장에서도 발효되면 다 그렇게 생 음식이 되는 것처럼 생 음식의 영양처럼 다 부활한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영양이 되어야만 장벽을 투과해서 흡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생식 교리에서처럼 말하는 것처럼 생음식을 먹어야 좋은 줄 알고 시래기를 다 갖다 버리고 김치를 안 먹고 생채소, 생쌀, 녹즙 이런 것을 먹죠. 자, 그러면은 그렇게 살아있는 영양을 먹었으면 일주일 만에 피부도 좋아지고 컨디션도 좋아지고 피곤함이 개선돼야 되는데 반대로 갑니다. 점점 살만 말라버리고 얼굴빛만 나빠집니다. 더욱 영양실조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생식으로 영양을 얻는다는 말은 완전히 사기에 가깝습니다. 살찐 사람한테 살을 빼는 효과, 즉 영양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죠. 진짜 생식으로 영양을 얻어갖고 살이 쪄버리면 비만인 사람한테는 전혀 건강식이 못 되겠죠. 그러니까 생식에 집착하지 마시고 발효식을 먹으면 생식보다 월등히 좋은 생식이 되는 것입니다. 독성은 사라지고 영양 흡수율은 월등히 높은 생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장내 발효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영양을 얻는다. 이렇게 확실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이 나쁘거나 설사를 하면 그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내주는 영양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살이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현미효소를 먹고 명수식 섭생을 지키는데도 변이 안 좋아진다. 그럼 아직도 내 소화기가 그 음식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건강식을 한다고 어떤 가루 음식을 먹고 또는 한약을 먹고 또는 양약을 몇 알씩 먹고 그래도 변이 나빠집니다. 영양제를 한 주먹씩 먹고 막 녹즙을 먹고 또는 밀싹즙 또는 토마토에다가 브로콜리, 당근 삶아서 갈아가지고 한 대접씩 먹는 사람들. 자, 변이 지금 안 좋아지면 더욱 더 단순하게 섬유질 양을 줄이시고 탄수화물 양을 늘리시고 그리고 배고플 때만 음식을 드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점차 그 장내 환경을 살리는 길만이 근본적으로 쾌변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